네, 수급을 보자면은 거의 관망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ADR 얘기 많이 드렸는데, ADR 상승 국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지표가 되겠죠. 사실, 이장 지수도 그때 갑자기 또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지수 아무리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먹을 확률이 높은 장인가, 그게 아닌가라는 게 중요한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어떤 극심한 부침의 장에서 좀 벗어나서 ADR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ADR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락 종목 수보다도 상승 종목 수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지금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국면입니다만은 거의 80 후반대에서 지금은 90 중반까지 올랐다는 것은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아마 이거는 결국은 어떤 지수의 상승보다도 어떤 종목 장세로의 어떤 확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국 주요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 주요 3대 지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우 지수가 있겠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의 흐름이 되겠는데, 다우 지수는 30개 대표 종목의 어떤 종목들의 지수를 나타낸 것이 되겠는데, 바닥에서 보면 한 11% 정도 올라왔습니다. 30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성에 사실은 좀 의문이 좀 있죠. 어쨌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은 보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2% 정도가 올라왔죠. 첨단 기술주 대표 지수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아쉬웠던 것은, 물론 나스닥은 그 전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좋았는데, 다만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아직 못했다는 점은 애플의 최근 부진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정한 미국 지수를 대표한다 그러면 S&P 500이죠. 이게 500개 주요 기업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올라오는, 굉장히 각도를 보시면은 순항을 하고 있죠. 당분간 악재가 없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지수 조정 빌미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는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이라는 것은 러셀 30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000개를 빼고 그 하단에 있는 2,000개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되겠죠.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가 되겠는데,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20%가 올라갔어요. 좀 틀리죠. 거기다 고점 돌파한 것도 고점 대비해서 무려 6%가 올라가 있는 상태.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유는 있겠죠, 분명히.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위험 자산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러셀 2000 지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은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약 요인이 많죠. 2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분명히 환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거기다 또 뱅가드 펀드 교체 같은 경우도 최소 50%는 진행이 돼야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차익 잔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좀 소진을 했습니다. 다행인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비교 우위에 있죠. 일단 외국인 수급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거래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좋아졌지만은 그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1,000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죠. 원래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안 판 것만 해도 어딘가 하는 거죠. 거기서 1,000억까지 들어왔으면은 괜찮은 흐름이고, 또 거기다가 정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3월 중순에 공개가 될 것이고 4월 초부터 해서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출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점이 코스닥 중소형주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코스닥에 있어서. 또 대신에 또 돌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현재의 흐름, 거기다가 엔저가 확실히 부러지지 않는다면, 엔저가 부러져 버리면은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엔저는 지금 주춤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역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에 무기 중심을 조금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자라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알아보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오늘 230억 원대 순 매도를 하면서 시장 좀 관망을 하고 있네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모두 일단은 위험 국면은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좀 다행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업종별로 보여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나 운수 장비 쪽은 1월 들어서 조금 매수를 해왔고 화학 쪽은 아직은 매수를 안 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매도 업종을 보니까 뭐 금융이나 통신, 운수 장비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업종 조금 매도가 나옵니다. 일단 자 반면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철강, 유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징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OCI가 잡히고 있고요. 또 IT 중에서 하단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라포카드주 여전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해서 화학주까지 해서 돌아가면서 조사매를 좀 채우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일단 외국인들은 크게 볼 때 안중 국면에 그래도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대 순매수로 외국인과는 달리 순매수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업종별로 보자면은 그다지 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네요. 외국인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크게 뭐 움직여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업종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쪽에 매도가 좀 보이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금융, 화학 이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 업종별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쪽을 좀 채워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운수 장비는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었죠. 들고 있었고 전기전자와 화학 쪽에 채우질 못했는데 그걸 조금씩 채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 같은 종목 약간 2순위에 있는 종목군이 전기전자가 보이고 또 S-오일, KB금융, 뭐 KT가 보이는데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어떤 수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G20 회담을 앞두고 지금 엔화가 지금 왔다 갔다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94엔 갔다가 92엔이 잠시 깨졌다가 다시 올라 지금 93엔 초반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속도 조절은 지금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음봉으로 뚝뚝 부러져 버리면은 분명히 우리에겐 큰 호재입니다. 해서 경기 민감 대형주가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게 핵심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끊어치시고 대신에 중소형 개별주는 수급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선을 볼 때 역시 중기적으로 최소한 한 3월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중소형 개별주 쪽에 계속 초점을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